자, 보충학습 양의 약수의 총합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중학교 때 양의 약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약수에 대한 개수, 그쵸? 양의 약수에 대한 개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총합. 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예전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어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할 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양의 약수를 찾는다, 그죠? 자, 포인트는 소인수 분해고요. 자, 소인수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면서 예시 내용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일반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24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24라는 숫자의 양의 약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24를 소인수 분해를 했어요. 3. 즉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라는 정리를 마쳤네요. 그죠? 소인수 분해를 했고.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하나의 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쉽다. 그죠? 요 놈을 갖고 표를 하나 만들어요. 자, 뭔 말이에요? 어떤 표를 만들었냐면, 자, 각각 따로따로 이 약수들을 구하는 거죠. 자, 요 놈의 약수, 얘의 약수만 따로 찾는 거예요. 그죠? 2의 세제곱의 약수만. 자, 2의 세제곱의 약수만 찾으면 요게 사실은 8이니까 1, 2, 4, 8이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2의 세제곱의 약수는 사실은 1하고 그 다음에 2의 1제곱하고 2의 2제곱하고 2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요 뒤에 거 없다 치고 2의 세제곱에 대한 약수만 찾아라 그러면은 자, 1부터 그죠? 1부터 2의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순서대로 4개를 구하면 우리가 바로 2의 세제곱의 약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3의 1제곱의 약수만 또 따로 구합니다. 그럼 3의 1제곱의 약수는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1하고 3의 1제곱 여기 1제곱이니까 1제곱까지만. 만약에 여기 2제곱이면 2제곱 하나 더 오겠죠? 3제곱이면 3제곱 하나 더 오고. 자,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따로 약수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실 약수라는 것은 이 작은 각 따로따로의 약수끼리 찾은 다음에 그 약수들끼리 또 곱해져 가지고 또 다른 약수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놈들이 약수, 요 2의 세제곱이 약수고 요놈이 3에 대한 약수인데 우리가 이 전체 24의 약수는 또 각각의 약수들이 서로 얘랑 이렇게 서로 곱해져 가지고 또 다른 약수를 만들어낸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그 모양을 보여줄 텐데요. 그러니까 세로줄에는 2의 세제곱에 대한 약수를 4개를 적고 또 가로줄에는 이제 우리 3의 1제곱에 대한 약수를 2개를 적고 자, 그런 다음에 얘들끼리 서로 곱하는 거죠. 약수들끼리 곱해서 1 내고 또 1, 3은 3 2, 1은 2, 2, 3은 이게 6인데 2 곱하기 3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냥 2제곱에 1은 2제곱, 2제곱에 3은 2제곱에 3 여기 12죠. 그죠? 2의 세제곱 곱하기 1은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8개의 약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4의 약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하나의 예시를 보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결국에 어떤 하나의 K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 K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해요. 그죠? K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어떤 각각 인수에 대한, 그죠? 소인수에 대한 지수식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각각 따로 약수를 찾는 거예요. 그죠? 각각 따로 약수를 찾으면 얘는 약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1부터 그쵸? A1제곱 그 다음에 A제곱, A2제곱 요런 3제곱 요런 식으로 그죠? 자, 즉 AM제곱까지 자, 요놈의 약수는 1부터 AM제곱까지가 되고 또 요 두 번째 요놈의 약수는 1부터 첫 번째가 1이고 그 다음에 B의 1제곱이고 B의 2제곱이고 B의 n제곱까지 그죠? 또 요놈의 약수를 또 따로 찾으면 1, C 1제곱, C 2제곱 C의 1제곱 요렇게 이제 우리가 각각 따로 이 약수들을 찾은 다음에 얘네들끼리 서로 곱해진다는 거죠? 그죠? 얘네들끼리 서로 각각 곱해져 가지고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약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약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에서 이게 세제곱돼 있으면 이쪽에서 약수가 4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 3의 1제곱돼 있으면 여기에서 약수가 2개가 나오죠. 즉 1이 더 포함되기 때문에, 그쵸? 1부터 2의 1제곱, 2제곱, 3제곱이고 1부터 3의 1제곱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이 각각에 대한 약수의 개수는, 각 항에 대한 약수의 개수는 우리는 이제 요 지수보다 1개씩 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로줄이 2개, 세로줄이 4개 이렇게 나오니까 총 약수의 개수는 얘들과 얘들이 곱해져서 빈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빈 곱해져서 하나의 약수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총 4 곱하기 2에서 8개의 약수가 나온다. 즉 양의 약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든 지수들의 요 값에다가 1씩 더 더해서, 그쵸? 여기도 1 더하고 여기도 1 더하고 여기도 1 더해서 얘들 이 개수들의 각각의 약수들의 개수들을 곱하면 전체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양의 약수의 총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얘들을 다 더하는 게 양의 약수의 총합이잖아요. 그쵸? 얘들을 다 더하는 게 양의 약수의 총합인데 8개 항을. 근데 실제로 이 더하는 관계에서 보니까 어떤 모양이 나타나요? 즉 이놈을 보니까 요거 2개 있죠. 요거 약수, 3의 약수. 3의 약수 요 2개랑, 그리고 2의 약수, 2의 세제곱의 약수, 요 4개 있죠. 4개 항. 요게 마치 이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약수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게 마치 각각이 이게 분배 법칙이 되는 것처럼 식이 정리가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걸랑 요 4개 곱해져서 4개의 약수를 만들어내고, 또 요 놈이랑 또 이렇게 4개 항이 또 곱해져서 또 4개의 약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8개의 약수가 다 더해지면 바로 요 놈 곱하기 요 놈. 이렇게 분배 법칙이 정리된 전개식이 바로 약수들의 총합이 되겠죠. 자, 어떤 모양인지 알겠어요? 자, 얘들 약수들을 다 더하는 것은 방금 선생님 정리한 것처럼 어차피 약수는 3의 약수와 8의 약수들끼리 곱해져서 약수들을 만들어내니까 우리는 분배 법칙처럼 3의 약수들 곱하기 2의 약수들 이렇게 해주면 바로 약수의 총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A의 m제곱에 대한 양의 약수가 1부터 A의 m제곱까지고, 그리고 다 더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곱하기 또 B의 n제곱에 대한 양의 약수는 또 1부터 B의 n제곱까지 쭉 순서대로 나오는데 또 요놈들을 다 더해서, 그쵸? 이게 이제 나중에 분배 법칙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자, 그리고 또 C의 L제곱도 1부터 C의 L제곱까지 쭉 나열돼가지고 또 이렇게 얘들이 다 분배 법칙돼서 다 곱해지면 각각에 대한 이 약수들의 합들을 다 곱해버리면 이 값이 바로 K에 대한 양의 약수의 총합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조건에 의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 있잖아요. 이 예시를 잘 이해해 보면, 자, 뒤에 있는 이 공식들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테니까 이 예시들을 나중에 직접적으로 이 분배 법칙에서 나오는 값들 다 한번 적어보고, 그 나오는 항들의 값들이 이 양의 약수랑 실제로 다 동일한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n제곱에 대한 양의 약수의 총합. 자, 3의 n제곱이라는 어떤 식의 숫자에 대한 양의 약수의 총합을 an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3의 n제곱분의 an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도 역시 왜 심화 문제에 나왔는지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이죠. 역시 통합형 문제이기 때문에 심화 문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머지 정리 문제하고 비슷한 부분이죠. 그죠? 자, 이 양의 약수의 총합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자, 이제 우리 주어진 식 AN을 구해보면요. 요 AN을 정의해놨으니까 3의 n제곱이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3의 n제곱이 양의 약수의 총합은 요 소인수분해 보면 그냥 이거 뭐 3의 n제곱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요 소인수분해 자체가 바로 3의 n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N에 대한 양의 약수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점점점점 3의 n제곱까지. 자, 요 놈들이 모두 양의 약수가 돼버립니다. 그죠? 3의 n제곱에 대한 양의 약수들을 구해본 거예요. 자, 지수식에 대해서 요 n제곱까지죠. 그죠? 원래 3의 영승인데 3의 영승은 1이다. 그죠? 요 1부터 해서 3의 거듭제곱을 계속 나타내고 마지막에 요 지수 때까지, 그쵸? 3의 n제곱 때까지가 모두 양의 약수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해야겠죠. 양의 약수의 총합. 요 놈들을 다 더하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3제곱 더하기 3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3의 n제곱.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등비수열이 되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이 AN을 구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사항, 막 너무 이렇게 생각 없이 막 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심한 문제일수록 조금만 더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죠?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런 이제 습관을 들여줘야 돼요. 그냥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네 그리고 막 대충 돼버리면 SN 공식 쓰자 그러고 막 대충 돼버리면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를 꼼꼼히 따져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게 지금 AN 자체를 정의를 할 때 양의 약수들의 총합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양의 약수들을 찾은 다음에 얘들을 더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등비수열에 대한 SN처럼 착각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 이걸 다 더해야 되는데 이게 SN이 아니다. 그죠? 왜 SN이 아니냐면 사실은 항이 요게 3의 1제곱부터 3의 n제곱까지가 요게 n개인데 이만큼이 n개의 항이니까 여기 1 하나 더 포함하면 사실 항의 개수가 n개가 아니고 n 플러스 1개다. 그지? 그렇죠? n 플러스 1개의 항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SN 공식을 써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SN 플러스 1 공식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쓰면요, 뭐만 달라져요? 요 지수 요놈만 달라지죠. 나중에 어차피 공비나 첫째 항은 안 바뀌기 때문에 r 빼기 1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r의 n제곱이 아니고 요게 항개수만큼이니까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니까 여기에 n 플러스 1제곱이 된다. 그렇죠? 요것만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빼기 1, 그죠? r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 해서 식을 정리하면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이 되겠네요. 그죠? 요게 AN입니다. AN. 우리가 방금 AN을 구했고 그 구해진 AN을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야겠죠? 자, 3의 n제곱분의 AN. 그죠? 자, 근데 이게 분자가 분수기 때문에 분모도 번분수 형태로 1분의 3의 n제곱이라고 표현해주고 번분수 계산을 해주면 분모는 2 곱하기 3의 n제곱이고 분자는 요거 3의 n 플러스 1제곱을 요걸 분리한 거예요. 그죠? 3을 앞으로 빼냈죠? 3의 1제곱을 앞으로 하나 빼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정리된다. 그죠? 자, 근데 극한 모양꼴을 따져보니까 극한 모양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죠?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힘이 세기가 센 애들끼리만 정리를 하죠. 얘는 없어진다. 그죠? 의미가 없고. 자, 이제 그러면 얘들끼리 3의 n제곱을 약분을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바로 2분의 3 수렴.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양의 약수의 총합이라든지 아까 29번에 대한 나머지 정리라든지 이러한 이제 자주 나오는, 그쵸? 자주 나오는 통합형 어떤 기본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겉보기만 딱 보고 이거 SN이네, 등비수열 SN이네, 요런 어떤 지레짐작
그렇게 그냥 막 대충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꼼꼼하게 얘들 더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가 합공식 써야 되겠는데 등비수의 합공식 써야 되는데 보니까 항의 개수가 n+1개구나. 자, 우리 등비수의 합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비, 첫장, 항개수죠. 그냥 무조건 우리는 SN이야 이런 어떤 그런 편견을 조금 버리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항의 개수를 반드시 꼼꼼하게 세워주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3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상당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자, 점화식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죠? 네. 복잡해 보이는 하나의 점화식이 나타났네요. 자, 우리 31-2번 문제를 보니까 A1이 1이고 A2가 2이고 그리고 an+1분의 an+2는 루트의 an분의 an+1로 정의되는 수열 an이 있는데 이러한 수열 an에 대해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은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결론은 3대 이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점화식을 그죠? 점화식을 접근할 때 선생님이 이제 강조한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이미 암기하고 있었던 점화식들이 있잖아요. 등차 수열이라든지 등비 수열이라든지 또는 축차 대입법을 이용하는 어떤 이 점화식이라든지, 그쵸? 자, 그리고 분수로 역수를 해서 푸는 점화식이라든지, 자, 이러한 몇 가지 종류에 대한 우리 이제 점화식을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암기해서 공식화해서 문제를 풀던 문제들은 그냥 그런 점화식이 주어지면 그냥 그대로 문제를 배운 대로, 그죠? 암기한 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자, 이 점화식은 우리가 암기하거나 이렇게 미리 본 어떤 풀이 방법을 알고 있는 그런 점화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생소한 점화식이 되겠죠? 자, 이런 점화식은 어떻게 하자? 그냥 1부터 쭉 넣어서 n 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서 여기 이미 A1과 A2가 구해져 있습니다만은 A3, A4, A5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항들을 구해주다 보면 그 항들끼리의 어떤 규칙성의 관계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그 규칙이라는 게 무조건 등차나 등비로만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좀 쉽게 나오면 등차가 될 수도 있고 등비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등차와 등비가 아니더라도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그죠? 특정하게 우리가 수열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일정한 어떤 하나의 규칙성을 가지고서 이 수를 나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런 규칙성을 가지고서 일반항만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하나씩 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점화식에 n 자리에 1을 대입을 했더니 자, a2분의 a3, 이제 a2분의 a3는 루트 a1분의 a2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다음 주어진 식에서, 그죠? 주어진 식에서 이제 좀 값을 대입해가지고 주어져 있는 a1과 a2의 값을 각각 대입해서 식을 정리했더니 자, 2분의 a3는 루트 1분의 2, 루트 2네, 그죠? 자, 그럼 결국 A3는 양변의 2를 곱해서 2루트 2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구해놓고요. 자, 이번에는 A4를 또 연속해서 구해봅시다. n자리에 2를 대입했더니 A3분의 A4는 루트 A2분의 A3, 그죠? 루트 A3, 2분의 A3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내고, 자, 우리가 A1이 1이고 A2가 2고
그리고 A3가 2루트였으니까 자 각각 값들을 대입을 했더니 자 요거 지금 A3에 2루트 2 넣고요. 그죠? 그 다음에 A2에 2를 넣었는데 자 그러면 2루트 2분의 A4는 루트 2분의 루트 2. 자 그러면 결국 양변에 2루트 2를 곱해줬더니 어떻게 돼요? 자 요거는 A4는 곱해진 2루트 2 곱하기 아까 여기서는 2가 약분되어지고 없어지면 루트 2의 루트 그죠? 자, 루트가 두 개 집어써졌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거듭제곱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항들을 4개 항까지만 두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규칙성을 찾아보면 자 이건 지금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에요. 그죠? 등차나 등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항의 값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무슨 식?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꼴이 있는 식 있죠. 루트가 있는 식. 자 이런 루트가 있는 식은 나중에 규칙 찾으실 때 지수 형태로 바꾸어서 그죠? 지수식 형태로 바꾸어서 규칙성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규칙성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A1이 1인데 1은 전부 다 일단 밑이 2니까 요 놈도 2의 영승으로 고쳤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A2를 보니까 A2는 2잖아요. 그럼 2는 2의 1제곱이죠. 사실 뭐 이게 1제곱을 0당 1이라 둬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0당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A3가 2루트 2인데 2루트 2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보니까 2가 2의 1제곱 그쵸? 요게 2의 1제곱이고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인데 이게 사실 곱하기 관계니까 지수끼리 더하기가 되겠죠. 뭐 앞에 0은 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쵸? 자, 1 더하기 2분의 1.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4를 또 정리를 해봤더니 요것도 2의 거듭제곱으로 고쳐봤더니 그죠? 자, 2의 1제곱이죠, 이게. 그리고 얘가 2의 2분의 1제곱인데 곱하기 관계니까 여기 지수끼리는 더해지고 그 다음에 요놈은 2의 2분의 1의 2분의 1이니까 2의 2분의 1의 제곱이 된다, 그죠? 즉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얘도 역시 곱하기식에서는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 지수들끼리는 더하기로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규칙성이 생겼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 항의 값 자체는 이 값 하나하나 자체는 특별하게 우리가 규칙성을 찾아내기가 힘들었는데 누가? 바로 지수들이 자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했을 때 이 지수가 바로 규칙성을 가지는 어떤 하나의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자 볼까요? 자 일단 A1을 일단 제외하고요. 요거는 일단 제외시키고 2의 영승이니까 그죠? A2는 2의 1승 A3는 2의 1 더하기 2분의 1의 1제곱 그쵸? A4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A3일 때 요게 1제곱까지 자 A4일 때 2제곱까지 그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제곱 이게 이제 마치 등비수열 그 공비가 2분의 1이 등비수열의 합처럼 나가고 있죠? 정리되는 식이. 선생님이 지금 A5까지 안 구해봤습니다만은 혹시나 좀 의심이 많은 친구들은 A5까지 구해줘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A5를 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모양이 나올 거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면 됩니다. 그 A5의 결과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쵸? 자 이렇게 나중에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결국 우리가 AN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규칙성을 보면 그쵸? AN을 추정할 때 2의 이 밑은 2고요. 그죠? 밑은 전부 다 2고 지수를 나열하는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게 n번째가 되려면 그죠? 이게 NAN이 되면 아까 한 번호하고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요게 3번일 때 요게 1승까지 왔고요.
요게 4번일 때 2제곱까지가 왔어요. 그럼 이제 아까 요거는 이제 내가 A5를 구해보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A5 요 5항일 때 3제곱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항상 이 항 번호보다 요 놈이 이 두 개가 2번이 더 적다. 그죠? 두 개가. 그죠? 자, 그래서 이게 A에는 쭉 더해지면서 n-2까지, 즉 n보다 2가 더 적은 n-2항까지의 합으로 표현이 되어지겠네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위의 항부터 우리가 거듭제곱꼴로 표현을 했을 때 항의 규칙성을 찾았고 그 규칙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an을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더해보니까요. 자, 요 놈을 다 더해보니까 등비수열의 항공식. 근데 항의 개수는 몇 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1개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n-1개고 1을 포함시키면 n- 그죠? n개 2분의 1에서 1제곱에서 n-2제곱 여기까지가 n-2개다. 그죠? n-2개예요. 1제곱부터 n-2제곱까지. 자, 그런데 거기에 1 하나항을 더 포함시키면 n-1개의 항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n-1개 항에 대해서 합공식 쓰면 1 빼기 r분의 2분의 1분의 1 첫째 항 1이고 그리고 공비 2분의 1 항계수 n-1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 합공식을 썼더니 자, 분모가 2분의 1이고 그죠? 자, 여기 지금 첫째 항이 1인데 선생님이 늘 계속 반복하죠. 그죠? 자, 우리가 분모가 분수로 나오면 이 첫째 항하고 번분수 써라. 그죠? 첫째 항하고 번분수 써버리니까 이게 2 나오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1 빼기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여기 A에서 2에 대한 이 지수다. 지수. 그죠? 그래서 결국 A에는 바로 2에, 그죠? 2의 밑이 2고 지수가 2 곱하기 1 빼기 2분의 1의 n-1제곱이 되는 이런 형태의 일반항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en, 자,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요놈, 자, 지수식인데, 그죠? 이게 무한대 제곱이 되죠? 2분의 1이니까 밑이 1과 -1 사이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0 수렴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1, 즉 2의 제곱만 남게 되고 그 결과는 바로 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